요즘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빠지던데 7월까지만 해도 평택은 조금씩 계속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평택도 지난달부터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평택이 실제로 뭐 8월 달에 좀 돌아섰는지 이거 먼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팩트 체크를 해야 하니까요. 6개월 동안 평택식 매매 증감을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는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막대기가 있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상승, 아래에 막대기가 있으면 하락을 표시하는 건데요. 네. 이 아래에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2024년부터 한 7월까지 2020년 7월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0을 기준에서 그래프가 어디로 있죠? 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게 확실하고요. 그런데 8월 달 되니까 그 상승폭 막대 그래프가 안 보이죠. 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지금 막대 그래프 표시돼서 진짜로 8월 달부터 평택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떨어졌나를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쵸? 해당 이미지를 보면 이 해당 이미지는 3개월 동안 평택시에서 어느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는지를 지금 나타내는 표인데요. 네. 맨 오른쪽만 보시면 매매 변화가 보일 거예요.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순서대로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동을 보면 고덕동의 고덕신도시 자연엔자이, 그리고 소사동, 그 다음에 또 비전동, 평택 소사발 푸르지오 이런 곳들이 전반적으로 33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8천에서 5천까지 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단지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전부 연식이 5년 이내, 5년이나 7년 이내 신축 단지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가격들이 우리가 배우기는 신축 단지보다 신축 단지들이 입지 좋고 신축 단지는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데 왜 이 신축 단지들이 떨어졌나 살펴보면요. 이건 평택의 과거부터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네. 과거에 평택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거의 19년 말부터 2000년 초반인데요. 19년도에 각 평택시 자체가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았어요. 한 네. 17,000세대 정도. 그게 거의 고덕신도시가 아닌 평택시, 쉽게 말해서 기존의 평택시라고 느끼는 평택역 앞에 있는 그쪽에 19년도에 입주 물량이 거의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거주도 입주물량 많고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았죠. 네. 왜냐면 임대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투자인들도 평택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미분양 관리로 지정된 상태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 2000년대 되니까 평택시가 어떻게 되냐? 신축들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신축으로 막 입주한 가격들이 3억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경기도에서 신축들 중에 3억 초반 가격대를 갖고 있는 단지 지역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와 함께 19년 대비 20년도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지 투자인들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을 들고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2000년 6.19 대책. 그때 평택시가 이제 막 상승한 걸 초기 상승한 걸 가지고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기폭제 역할이 됐냐?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19년 이전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었던 대상들이 어떻게 됐죠? 다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나면 다 상승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됐고요. 거기에 조정지역으로 묶였다는 의미는 뭘까요? 시세가 상승할 것 같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묶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평택 가격이 신축들이 저렴하다는 걸 인식하고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00년 초반부터 실거주 플러스 그로 인해 외부 투자자들과 합세했다 보니까 시세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5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만큼 평택이 상승을 했죠. 네. 그게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거래량 이미지 표를 한번 보면요.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 19년 공급 물량이 많은 때는 거래량이 거의 저조해요. 하지만 2000년 초반부터 실거주 및 서울, 외지, 지방분들까지 포함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신축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조정지역이 묶이면서 그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심리까지 합쳐지면서 시세가 올라갔다고 봐요. 네. 그 시세가 오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가격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가격은 항상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정점이 되면 가격이 조정을 받긴 한데요. 네. 평택 사람들이 19년도 말부터 2000년 초반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신축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력이 묶였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샀는데, 지금은 어떠죠? 가격이 이미 올라왔죠? 네. 그리고 신축 가격이 저렴한가요? 비쌉니다. 네,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고 판단되니까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건 실거주뿐만 아니라 외지 투자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에 플러스 계속 이어지는 공급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올해 대비, 작년 대비 뭐 올해 공급이 그렇게 적다고 볼 수도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고, 내년에도 네. 똑같이 비슷한 수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어때요? 현재 부동산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죠. 네. 이런 형태에서 과연 그 신축 가격, 높은 가격을 누가 받아줄 수 있느냐 보면 쉽지가 않아요. 받아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꼭 매매를 해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매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축도 위주로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또 평택은 신축이 많죠. 네.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 이제 막 올해 입주하는 것도 꽤 되거든요. 네. 그런 녀석들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신축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비싼 신축을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택의 신축들이 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평택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본대요. 첫 번째, 기존에 입지가 좋은 신축들은 일부 계속 가격들이 조정받을 것을 봐요. 앞으로 입주 물량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1차적으로 집이 필요한 분도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비싼 가격의 신축 가격을 사줄 사람이 많이 없죠. 거기에 외부 위험도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는 계속 조정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까지 관심 못 받았던 입지가 떨어지는 대상들이 가격이 저는 좀 움직일 거라고 봐요. 약간 어찌 보면 양극화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평택의 신축들의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일부 단지들은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냐? 평택역 앞에 있는 합정동. 기존에 평택에서 구축이 그나마 있는 곳시에서. 네. 그리고 고덕신도시 앞에 있는 서정동. 이곳이 오래된 구축들이 좀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기존 신축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근데 구축들이 따라가졌어야 하는데 구축들이 많이 못 따라갔어요. 구축들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구축들도 따라가려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있고요. 거기에 이 구축들의 매매 가격 자체가 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거든요. 우선 투자금이 낮고, 그리고 매수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매수하는 데서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이런 곳들의 특징이 임대가들이 높아요. 왜냐? 신축에 임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구축에 오래된 저렴한 곳에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런 쪽에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는 신축의 비중이 높고 구축들의 비중이 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임대로 전환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 임대에 있는 곳에 전세계 임대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조금씩밖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일부 단지들은 그리고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신축들은 가격이 떨어지지만 이제까지요 상승을 못했던 오래된 구축들은 약간의 상승을 할 것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은 신축들은 가격 조정을 좀 받을 거고요. 이제까지 소외받았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난이들, 네. 입지가 좀 떨어지는 녀석들은 어느 정도는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평택 상황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평택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저는 기회 시장일 수도 있고요. 기회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평택은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평택 같은 곳은 해당 지역의 전체보다는 지역 안에 단지별로 중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평택 말고도 다른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택처럼 어디 가나 항상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만 있다면 저는 그 리스크가 기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평택 말고도 아마 전국에 있던 어떤 지역이든 어떤 대상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노비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